저는 치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고통을 받고 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신나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자, 그거는 둘째 치고 그거를 알으라고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현실에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 상담과 정신의학과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다음에 고통을 겪고 있다.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건 누가 겪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가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의식으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이 자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느낍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를 편안하게 또는 행복하게 전환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느끼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되게 편해. 나는 굉장히 즐거워. 그런데 나는 즐거운데 타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 편하고 나 즐거우려고 타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타인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몰라요. 자기는 편하고 즐거우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나 나 편하고 나 즐거우려고 타인들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드는 거, 뭐가 좀 이상하죠? 이럴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리에 문제 있는 사람도 어려움, 고통, 아픔을 느끼고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우려고 타인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심리장애 있는 사람도 어려움, 고통,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우려고 타인들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심리 문제냐 심리장애냐는 거 나타나는 현상은 같아요. 현상은 같은데 이 문제냐 장애냐는 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에 문제가 고착화돼서 아예 장애가 발생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가냐면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를 구분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일 대두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면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이 심리가 인식이든 기억이든 표현이든 세 개의 심리가 뭘 갖고 있냐면 문제인 경우에는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원래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가 한 10이라고 볼 때 회복 지금 얼마까지냐면 2, 3 이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 크기만큼 타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화를 왜 냅니까? 내가 회복하려고 누군가에게 내가 회복하려고 타인들에게 공격을 해 타인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므로써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싸우는 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회복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회복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나 괜찮아졌어? 근데 타인이 보니까 좀 그래? 그럼 또 화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좀 이렇게 어떻게 조정 작업도 하기도 하고 미안해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거를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 경우에는 이 문제가
원래는 요 위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되질 않고 아예 이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계속 일로 가고 있고 계속 타인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냥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회복력이 상실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력이 상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어디 상태로 가야 항상 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10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10이 되나요?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1부터 만들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이걸 근거에다 대고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회복력에는 있다 없다로 가요. 그런데 이 회복력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느냐, 요걸 갖고 이거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게 치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있고, 흔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예방을 하면 돼요. 예방. 그래서 우리는 심리 장애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심리 문제로부터 심리 장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심리 문제로부터 심리 장애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 문제는 왜 생기느냐? 심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심리의 예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예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예방이 중요할까요? 치료가 중요할까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 문제가 있을 때 심리 장애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이겠죠. 왜?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고통 또는 내가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형태가 장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뭐냐면 이 상담, 코칭하는 거, 강연하는 거, 인문학 관련되는 강연, 종교적인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담, 기타 등등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문제를 예방하고 또는 장애를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데는. 이거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 회복력이 2, 3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원래대로 내가 감정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예방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훌륭한 방법. 그런데 치료는 심리장애로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심리장애, 회복력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치명타가 돼요. 치명타가. 왜?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예방법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나 치료법으로서는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상담으로 충분히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들이 얘기를 하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심리 문제인 사람과 심리 장애 있는 사람들을 한번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일로 발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00명이 있어. 이 100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리 문제일 확률과 심리 장애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90명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0명이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 90명이 상담, 코칭, 종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강연을 듣고 뭘 듣고 딱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치료네, 그죠? 그거를 치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방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치료했대요. 심리 치료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는 이 10명은, 심리장애에 있는 10명은 치료가 안 된 채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심리장애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 개 뎁스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제가 이거 치료하는 거, 이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 있는지 장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를 하지만 바로 치료한다라는 사람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90명 사람들 얼마나 대단해요.
90%의 확률인데, 그런데 이 장애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지 못한 채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신체적으로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고황발작 증세가 나타난다든가, 지금 당장 뭐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데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고 싶어지기도 하고, 막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증상이 심리 문제일 때, 심리 장애일 때 이 증상이 나타나요. 신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뇌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고, 두통이 막 생기고, 뭐 신경 이상한 장애가 막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리 문제 차원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내가 직접 느끼는 거거든요. 타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껴요. 이럴 때는 지금 이거 당장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뭐를 하고 있냐면 정신의학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의학은 신체를 통제를 해서, 의학은 신체를 통제해서 마음이 작용하는 거, 심리가 작용되는 거를 약간 경감시켜서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고통이나 이 악화되어 있는 이 증상을 먼저 일단 다운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쓸 때 굉장히 유용하고, 왜? 이거는 반드시 신체가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약물이 투여되든 신경치료가 되든 이게 되어야 요 정도까지 다운된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정신의학 영역을 갈 수가 없는 이유예요. 왜? 이건 의학적인 것이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기와 연결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물이 됐든 그 다음에 신경치료가 됐든 하게 되면 이게 즉시 완화가 돼요. 자, 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뭘 하냐면 현상에서 완화된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약을 계속 복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경치료를 지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화된 채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할 때도 예방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증상이 너무 심해. 증상이 심해도 문제일 수도 있고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증상이 너무 심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다운시켜서, 그 심한 거를 다운시켜서 기본 일상으로 일단은 되돌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하는 이제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장애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요 중간에서 여기에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자, 상담으로는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악화됩니다. 왜? 어떤 이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들어오더라도 다 어디로 갑니까? 10으로 안 가고, 뭐가 들어오더라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을 해요. 뭐가 들어오더라도. 왜?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연결되는 위로 격려를 갖고 그걸로 회복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원리도 따로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심리장애 있는 사람, 심리장애 있는 사람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심리장애에 관련되는 이게 치료가 필요한데 그럼 뭘 가지고 치료할래? 뭘 가지고 치료할래? 지식 가지고도 치료가 안 돼. 공감하고 뭐 라포 형성하고 뭐 이것 가지고도 치료가 안 돼. 왜? 점점 악화시키는 개념이니까.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자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왜? 인간은 마음과 이 몸이 있잖아요. 요 중간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음하고 몸을 연결시켜가지고 역할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마음에서 감정 생성하고 심리를 작용시킨다 그랬잖아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애가 발생한 게 어디예요?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 어디에 발생된 거냐면 인식의 장애, 기억의 장애, 표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으로 이 세계를 통제를 해요. 너무 악화되어 있으면 통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안정시켜 놓습니다. 안정시킨 건 아니에요.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 경감시켜 놓는 거죠. 왜? 악화되어 있는 증상을 얘 나름대로 너무 아픈 사람을 뭐를 하면 돼요? 조금 아프게. 그래서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필요로 하냐면
마음에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감정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이 긍정 감정, 즉 좋은 감정을 만들어서 인식에, 기억에, 표현에다가 공급을 함으로써 심리를 없던 제거가 됐던, 그래서 회복력이 상실되었던 걸 회복력을 일단 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갖는 거, 그게 진짜 치료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거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상대가, 예를 들어 저같이 치료를 하는 사람이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건 뭐예요? 여기에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온라인 치료 교육 방식이에요. 왜? 감정 따위가 전혀 필요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대면 치료를 안 하고 온라인 치료 쪽으로 진행을 했냐? 온라인을 밖에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대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인지법이 됐든 치료법이 됐든 행동법이 됐든 이 관련되는 걸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게끔 그거 만들어준 게 바로 치료법이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뭔가를 대면 만나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점점 악화되는데 왜?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심리 장애는 서서히 장애가 들어갑니다. 서서히.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외상 트라우마예요. 가만히 또 어느 날 갑자기 심리 세계가 한꺼번에 뒤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력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그게 외상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 장애와 외상 트라우마는 상담으로도 치료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신의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당장 이 사람도 숨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운시키는 역할. 그래서 최소한 다운시켜서 유지는 좀 해다오. 그 대신 여기에서 치료를 할 테니까 치료되는 기간만큼은, 치료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회복하는 데는. 상담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 쪽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왜? 없는 거를 만들어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거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해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냐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데? 이론도 모르는 게, 저 상담 모른다니까요. 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마음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공동협업에 대해서 어떤 게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는 최소한 알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상담대로, 의학은 의학대로, 치료 분야는 치료 분야대로 완전 별개의 분야가 완전 틀려요. 자, 그래서 뭘 가지냐면 여기는 예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심리 문제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장애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역할, 굉장히 훌륭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신의학은 증상이 악화돼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파본 사람 알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운시켜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소화로 느끼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치료 쪽이 아니에요.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치료에서 기간을 들어갔는데 이거를 가면은, 자, 일단은 치료를 합니다. 이건 이미 발생된 사람이에요. 심리장애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발생되지 않은 사람은 상담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면 종교적으로 정말 신앙심을 갖고 뭐 이렇게 가거나, 또는 강연이라든가 독서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내가 필요로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 가지고 더 악화될 뿐이거든. 그러니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해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치료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심리는 치료법이 또한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 있던 사람이 심리 문제로 넘어가고 심리 문제에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법과 예방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이 치료 쪽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게 꼭 굳이 상담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수많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얼마인지 자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 있을 때는 가능해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심리장애와 외상 트라우마를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영상이 수천 개가 공개되어 있어요. 영상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영상에 계속 의존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본인 점점 악화돼 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보고 심리가 좀 안정돼서 지금 굉장히 관계도 좋아졌고 너무너무 괜찮아졌어요. 아니거든요. 더 악화된 거예요, 그게요. 본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심리가 더 악화돼서 자기 편하려고 타인들한테 이 고통받던 사람이 타인들 고통 주는 쪽으로 자기가 전환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최소한 기본은 알자는 거예요. 상담이, 의학이, 그리고 치료 파트가 엄격하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이 작용하는 원리를 모르면은 이거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제와 장애를 최소한 구별을 할 줄 좀 알자. 그리고 이 관련되는 내용에서 이 문제 장애에서 예방법이 뭐고 치료법이 뭔지 개념조차라도 좀 알자. 최소한 마음과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음과 심리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 이 정도만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좀 알자. 그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포럼에서도 늘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존하지 마라. 제발 신경 좀 꺼라 좀. 왜? 타인을 신경 쓰게 되면 내 상처가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최소. 그러나 일상생활, 내가 원래 인간관계로 돌아올 때 일상생활은 기본 유지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저질러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진짜 치료하고 싶냐고. 그러면은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방법 가지면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치료하는데 자꾸 왜 상담 안 합니까? 왜 내 말 안 들어줍니까? 왜? 그리고 저놈이 탓하고 원망하고 막 자책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치료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왜? 이쪽에서 이걸로 치료된대. 기도하면 좀 된대. 뭐 하면 된대. 막 그럼 그거 하던가. 그걸로 점점 악화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악화가 어려움, 고통,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우려고 타인들을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든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인이 나를 뺀 나머지를 타인이라고 합니다. 내 타인에게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 누굴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에요. 내 아이들이 어렵고 고통받고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내 배우자.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싱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배우자 없으니까 됐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또 누구예요? 부모님, 내 가족, 그 다음에 가까운 게 내 친구들, 기타 등등. 다 이런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심리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서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왜? 자기가 살으려고. 나 살자고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게 악화돼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